자, 이제는 요 계산 구조까지만 하고 좀 쉬죠, 여러분들. 읽으실 때 항상 피곤하시죠? 자, 이것도 중요해요. 됐죠? 이것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외워주시려고 반드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우리 연말동산하고 무진장 관련 많거든요. 해볼게요. 자, 여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니까요. 우리가 6가지 소득 있죠? 얘는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한다면서요. 그럼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신고니까 우리가 분리과세 여기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소득을 구하는 구조인 거예요. 알겠죠? 여기선 용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자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 있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2배 4 근연기 앞자 따서 외우시면 돼요. 앞자 따셔가지고 각각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론에서 출제 가장 많이 되는 애가 이 순서를 모르시면 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외우시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소득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는 빼냐면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는 빼요. 이게 중요해. 분리과세 뺀다라는 거. 왜냐면 분리과세는 소득은 맞죠?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로또에 당첨된 소득은 있죠? 맞죠? 근데 신고할 소득은 얼마예요? 0이죠. 0이니까 2억에서 2억은 빼야지. 그래야 신고 안 하는 소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시험에서 이렇게 낚시를 쳐요. 실제로 그렇게 장난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낚시하는지는 나중에 우리 실기하면서 할게요.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비과세는 당연히 빼야 되겠죠?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한 애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에 분리과세 소득을 안 빼잖아요. 그죠? 미리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없어서 못 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분리과세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거라고 했죠? 맞죠? 그럼 우리가 원천징수가 있어야 분리과세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라고 했죠? 그죠?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분들이요. 그럼 우리가 원천징수의 주된 목적은 소득 파악하는 게 1순위예요. 맞죠?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줄 때 여러분들 월급 받으신 게 얼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시키는 겁니다. 회사에다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득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원천징수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세요, 안 하세요? 개인 사업자 분들 신고하시죠,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니까 신고하시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매출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신고를 하시면 드러나죠. 신고를 하는데 드러나죠, 여러분들. 드러나니까 굳이 우리가 사업소득세, 소득세에서는 굳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득 파악됐는데 굳이 원천징수할 필요가 있니?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셨죠?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좀 녹화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잘 보실게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회계상 수익과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회계상 수익과 비슷한 개념.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총 수익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아셨죠?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계상 수익과 유사한 개념을 총 수익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총 수익 금액은 뭐냐면 신고할 수익이에요. 왜냐 우리가 신고할 때는 수익도 신고하고 비용도 신고하긴 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신고할 수익. 여기는 신고할 수익이 아니라 그냥 모든 소득.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알죠? 피곤하시겠지만 받아들이셔야죠, 여러분들. 이쪽 하시려면. 그죠? 자, 근데 나사가 빠져있는 소득 두 개 보이시죠? 여기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연금소득은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로소득을 주로 외우셔야 돼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자, 근로소득은 회계상 수익과 비슷한 개념을 총급여라고 해요. 총급여. 총 수익 금액, 총급여. 알죠? 이게 연봉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총급여. 외워주셔야 돼요. 총급여라고 표현하면 수익인 거예요. 신고할 수익, 신고할 수익.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세금이라는 건 수익에 대해서 다 내는 게 아니죠. 내가 벌어들인 게 있다면 그 벌어들이기 위해서 쓴 비용은 빼요. 빼서 세금 냅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빼냐면 비용을 뺍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소득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필요경비다라고 해요. 필요경비. 이 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다라고 해서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암기란 얘기, 암기.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경비라는 말도 제가 두 개만 띄웠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혹시 세무일급 올라오신 법인은 장부를 무조건 적거든요. 법인은 장부를 무조건 적어야 돼요.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일하시면서 장부 적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여러분들 그 직급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로자이시라고 하면 그냥 내가 회계 담당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죠? 회사에 출근하면서 자 내가 식비를 썼어요. 나 차변대표에서 복리후세 막 식비 여비 교통비 이렇게 써요? 안 쓰죠. 안 쓰시기 때문에 실제 필요 경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장부를 적으시는 소득자가 있어요. 그게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장부를 강제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물론 매출액이 7,500은 넘어가야 돼요. 안 해오셔도 돼. 7,500만 안 해오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 알죠? 그래서 저는 장부를 안 적어요. 씁쓸하죠? 알죠? 장부를 적는다. 친구가 사업소득자인데 친해져야죠. 그렇죠? 이렇게 막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친해져야 될 사람 이렇게. 자, 그래서 장부를 적으니까 실제 필요 경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임차료 얼마 나갔는지, 종업원 급이 얼마 줬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장부를 적게 되니까. 알죠? 그럼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은 장부를 안 적는데 어떻게 필요 경비 인정하냐? 로또 한 장에 1,000원인 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내가 한 장 샀더니 5억에 당첨됐어. 필요 경비 1,000원인 거예요, 그럼 1,000원.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타 소득도 실제 필요 경비를 알 수 있는 소득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알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자 소득.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 통장에 돈만 넣으면 이자는 알아서 굴러오죠. 그래서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어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은 분명히 필요 경비가 있어요. 주식 샀으니까. 맞죠? 근데 장부에 안 적잖아요, 여러분들. 안 적기 때문에 이 필요 경비는 우리가 세무사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무시하시고 필요 경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 경비가 분명히 있죠. 밥값, 그 다음에 식비, 밥값 같은 말이잖아. 밥값, 교통비 이런 거 맞죠? 있는데 장부를 안 적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국민연금 낸단 말이에요. 근데 장부 안 적잖아요. 안 적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추정해서 뺍니다. 추정해서 빼요. 알죠? 그래서 네가 벌어들인 거에 일정 퍼센트를 추정해서 비용으로 빼는 거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부르요. 소득공제. 죄송한데 근로소득은 좀 외워주셔야 돼. 근로소득은. 그래서 근로소득은 비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로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짜증나도 이게 소득세가 짜증나는 게 외울 것도 알아 죽겠는데 막 용어도 달라. 맞죠?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나오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얘는 다행히 이름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적 개념을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득금액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총 수익금액 있죠? 총 수익금액은 뭐냐면 우리가 비용을 빼기 전 신고할 수익이죠. 비용을 빼기 전 신고할 수익. 되세요? 그리고 소득금액은 뭐냐면 비용을 뺀 후에 신고할 이익인 거예요. 왜냐면 비용을 빼기 전이냐 비용을 뺀 후냐가 중요해요. 나중에 연말정산 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용어를 좀 별도로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다 소득금액 기준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신고할 소득은 얘잖아요. 마지막에.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6가지의 소득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럼 일단 각각의 소득 금액을 일단 일일이 하나씩 구해요. 구하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때 이 6가지의 소득을 합쳐버립니다. 누진세로 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 6가지의 소득이 종합 소득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6가지의 소득 금액을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시험에서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 출제하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종합 소득 금액이라는 용어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종합 소득 금액이라면 2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알죠? 그쪽에 소득을 더한 건데 그냥 더한 게 아니라 신고할 소득들을 더한 거예요. 그거를 꼭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개념인지는 실기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10분 쉴게요. 자, 10분 쉬셨다가 일단 이론하기 위한 실기하기 위한 이론하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 소득세가 좀 기가 좀 많이 빨려요. 자, 10분 쉬시죠. 1시 55분에 시작할게요.